지난 2015년 9월 대낮 서울의 한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경찰관 2명과 격투를 벌입니다. 한 손에는 빛이 번쩍, 커다란 흉기까지 들고 있었지만 결국 제압당하고 맙니다. 남성의 정체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목숨을 빼앗았던 김일곤. 강도를 하려던 게 아니라서 살해를 했다. 시키는 대로 했으면 살려줬을 거다. 검거 이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검거 당시 호주머니에선 쪽지 2장이 나왔습니다. 20여 명의 실명이 적힌 이른바 살생부였습니다. 경찰관과 판사, 의사, 간호사 등 김일곤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끔찍한 일은 더 일어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일곤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이코패스로 분류됐습니다. 앞선 연쇄살인 사이코패스들보다 더 위험한 인물로 분석됐는데요. 이미 전과 22범이었던 김일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걸러내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건 X파일에선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김일곤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대형마트 주차장 이 조명, 조도를 개선하는 그런 제도적 대책까지 마련이 됐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마트 가면서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이 기자, 당시 이 사건을 직접 취재를 했었다면서요? 네, 당시 제가 경찰 담당이어서 이제 성동경찰서에서 취재를 했던 사건인데요. 먼저 김일곤은 사흘에 걸쳐서 이 범행 장소인 마트를 돌면서 범행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에 한 여성을 발견하고 차량에 타려던 걸 따라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을 해서 납치를 했는데요. 이 여성을 데리고 다니다가 한 공터에 차를 세웠을 때 피해자가 도망을 쳤습니다. 다시 가서 김일곤이 피해자를 붙잡았는데 또다시 이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을 하니까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좀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했는데요. 이 훼손한 시신을 차량에 둔 채로 돌아다니다가 접촉 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일곤이 이러다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한 주택가 주차장에 차량을 두고서는 불을 붙인 뒤에 달아났습니다. 이 도주 생활을 이어오다가 공개 수사로 전환된 뒤에 검거가 됐습니다. 자, 공 기자.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또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김일곤은 범행 전까지 전과가 무려 22차례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강도와 특수 절도였습니다. 또 범행 수개월 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한 남성과 시비가 붙어서 쌍방폭행으로 벌금을 냈는데 이 사건이 김일곤 여성 납치의 시작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남성이 당시에 이제 쌍방폭행을 한 남성이 노래방을 운영 중이었는데 김일곤이 납치한 여성들을 시켜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전화를 걸어서 이 남성을 유인해서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교수님, 진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쌍방폭행을 했던 그 노래방 업주랑 직접 해결을 하든지 왜 정말 너무나도 상관없는 다른 이 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했느냐. 더군다나 그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하면서 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게 현직에 있을 때 제가 투입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범인과 직접 이제 그 자백을 받기 위한 그 신문도 하고 면담에 투입이 됐었는데요. 예. 그 실제 공격을 하러 갔습니다. 지금 김일곤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던 그 당사자를 자기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러 갔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뭐 이것을 극복이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화풀이를 정말 그 이 약자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면서 그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그 심리 상태를 나타냈기 때문에 아주 비열한 공격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딱 비열한 진짜 그러네요, 진짜. 자, 이 기자, 근데 이 검거를 한 과정도 말이죠. 수사를 하다가 이게 딱 한 게 아니라 결국 이것도 시민 제보를 통해서 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된 상태였는데요. 이 당시 한 동물병원에 침입을 했다가 결국 검거가 됐습니다. 이 당시 제가 동물병원 관계자도 통화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 김일곤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아프다. 그래서 안락사를 시켜야겠다면서 안락사 약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행색도 조금 의심스럽고 강아지를 데려온 것도 아니어서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처음에는 포기를 하고 물러났다가 다시 한번 이제 병원에 찾아온 거죠. 그러더니 이제 흉기를 보여주면서 안락사 약을 달라.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당시 이제 병원 관계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네네. 뒤쪽에 이제 따로 별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병원 관계자들이 급히 피신을 해서 문을 잠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김일곤이 곧바로 도망을 쳤는데 음. 이제 사실 이 범행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이 동물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근처를 수색을 하다가 길 가던 김일곤을 발견을 했고 이제 신분증을 내놔라 하던 차에 이제 위협을 하니까 흉기를 꺼내들고 아까 보신 그 영상처럼 흉기를 꺼내들고선 저항을 하던 끝에 지금 저렇게 나오는 붙잡히게 됐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저 상황에서는 이제 경찰관 2명이 했는데도 조금 흉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요. 역부족이었는데요. 저렇게 제압을 한 다음 바닥에 눕힌 다음에 지나가던 시민이 흉기를 급히 이렇게 뺏어서 주면서 크게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아유, 경찰분들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맨손으로 저렇게 제압을 하니까. 자, 근데 정말 검거 당시부터 진짜 횡설수설했단 말이죠. 당시 김일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선생님 인정하세요?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나. 난 더 살아야 돼. 범행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직접 면담을 하셨어요.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이코패스라는 그 정의를 할 때 뭐 점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일단은 받은 자입니다. 특히 이 김일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우리 그 젊은 저보다 후배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시키고 제가 바깥에서 면담을 하는 장면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이 무시하는 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그러니까 나이가 그 젊은 어리거나 후배분을 무시하는. 이게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뭐 여성 이런 그 수사관들한테는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 피해 의식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살생부가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그 살생부를 보니까 왜 살해하려고 네가 살생부를 만들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내가 질문하는 것을 답변하지 않았다. 또 이 사람은 내 말을 자꾸 중간에 중단시켰다. 뭐 이런 이유들로 자기가 끝까지 추적해서 살해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피해 의식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백 변호사님, 근데 앞서 권 교수님이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살생부, 네. 우리가 아는 그런 살생부 진짜 그런 건가요? 진짜 거기 내가 앞으로 이 사람들을 해야지라고 막 적혀 있었던 겁니까? 네. 근데 그냥 주변에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을 적은 게 아니고요. 본인의 사건하고 여러모로 관계돼 있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일단 뭐 몇 명, 28명 정도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의사 이름은 교통사고 난 날 강제 퇴원시켰다. 간호사는 불친절했다. 이제 그런 이유로 살생부 올랐고요. 그다음에 자신을 검거한 형사 이름 써놨고 그다음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한 참고인들 이름이 적혀 있고요. 세상에. 또 거기다 절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 판사 이름도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구했을까요? 아니 그 교수님 앞서 이 김일곤이 뭡니까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앞서 점수를 이렇게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 이제 교수님이 직접 뭐 상대했던 유영철이나 뭐 강호순 이런 자들과 비교해서도 좀 높은 편이었습니까? 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뭐 27점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김일곤 같은 경우는 33점으로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영철이나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뭐 39점, 40점 이렇게 나옵니다만 결국 사람의 목숨을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쓸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 기자 그리고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도 아까 이 질의응답할 때처럼 이상한 얘기 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첫 재판부터 자신이 만든 살생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했고요. 또 변호인을 향해서도 나를 학생처럼 대했다면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수사와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됐고 결국 무기징역 확정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습니다. 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과연 김일곤 지금 반성하고 있을지 의문이네요.